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기술만큼 믿음도 앞서가는 친절한 정비소 888 자동차 정비소의 오피스 매니저 케빈 리 사무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애청자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요새 며칠 동안 그 저희 888 정비소 뒤에 있는 중국 그 마켓 네. 그 주차장이 앞에 위에 것까지 꽉 차 있어요. 오. 역시 이 사람들은 춘절을 잘 지키는구나 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군요. 와. 지금 노래 틀어주셨는데 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네.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까치 설날일까요? 그러게요. 혹시 아시고 지금 질문하시는 건가요, 사무장님?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어느 해인가. 근데 왜 까치 설날인가 하는 네. 이거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러니까 이 곡은 동요인데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반달의 작곡가인 윤구경 선생님이 이 곡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까치는 동물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우리의 네. 옛날 그 말들 중에서 내려온다. 그 내려오는 말들이 변해서 이렇게 들렸다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주장을 넘어서는 그런 학설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서정범 교수가 네. 여기에 대한 유래를 찾아서 주장한 것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은 원래 섣달 금음날은 아찬설이라고 불렀대요. 아찬설. 그런데 이 아찬과 아치라는 말은 우리말로 작을 소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작은 설, 어. 조그마한 설. 네. 어저께는 작은 설이고 오늘은 큰 설이다. 네네. 이런 뜻으로 불렸는데 이 아치라고 하는 말이 자꾸 변화가면서 아치와 음이 비슷한 까치로 변했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래서 네. 까치하고는 전혀 없는 설날인데 네. 우리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네.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충청도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조석 간만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 네. 아치 조금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말이 남아 있군요. 간만의 네. 차가 가장 작았을 때 네. 작은 그 만조다. 이래가지고서 아치 만남 이렇게 네.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까치설이 아니라 아치설이었는데 네. 그것이 까치라는 말로 했고 또 까치는 우리한테 길조를 갖다 주는 그렇죠. 새로 알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잘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진짜 까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래를 들어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아이들이 왜 까치 설날이냐고 물어보면은 네. 대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잘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기술만큼 믿음도 앞서가는 친절한 정비소 888 자동차 정비소의 오피스 매니저 케빈 리 사무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이 구정입니다. 네. 설날이죠. 그렇죠. 사실은 뭐 해가 바뀐다 그랬을 때 아직도 우리는 이 구정을 이제 해가 바뀌는 걸로 생각을 하죠. 네. 아나운서님은 이번 구정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아니면 특별한 음식이라도 만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딱 여쭤보시니까 제가 뜨끔한 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우리 많은 교포들이 우리가 120주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민이. 그렇죠. 이민 역사가. 120주년이면 세기가 지나간 건데 네. 많은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여보 구정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구정은 무슨 구정이 여기가 미국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렇게 그러면은 신년 뉴이어는 파티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했어요. 네. 또 이런 그러니까 질문이 네. 계속 우리한테 밀려오고 우리한테는 이제 숙제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추수감사절 네. 땡스기빙 데이를 즐겁게 지내셨습니까? 땡스기빙. 그거는 미국 애들이 하는 잔치죠. 그렇죠. 뭐 그러면 초라하게. 추석은 잘 지내셨나요? 추석도 그냥 지나가거든요. 보통. 여기까지 와서 무슨 추석을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지나지요. 네. 뭐 예를 들어 독립기념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탄생한 날이 미국 건데 한국의 광복절 그것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네요, 정말. 네. 두 가지를 다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이번 저 구정에는 한번 그 중에 하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자라나는 2세들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은 참 귀한 날이다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최소한도 떡국을 끓인다든지 떡만둣국을 끓인다든지 네. 뭐 삼색나물을 한다든지 네. 엄마 왜 이런 게 나왔어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두고 온 조국의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잃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두 가지를 다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진짜 그 하신 말씀처럼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는데, 그쵸. 둘 다 이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민 역사가 120년이 지났는데, 뭐 저희가 한국의 그 고유의 그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그런 기념일을 지키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죠. 둘 다 잃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사무장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준비를 하셨고 또 상품도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150불과 100불 네, 상당의 상품권 100불짜리 상품권, 네. 50불짜리 상품권. 네, 각각 한 분씩에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전화로 할 거죠. 네네. 전화번호 한번 미리 좀 알려드릴까요? 전화 퀴즈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가요. 770-813-0302-0304번 두 대입니다. 네, 오늘 사무장님은 저희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시간 또 나누다가 네. 네, 타이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했었는데 네, 다 마치질 못했어요. 네, 네, 타이어 점검이 참 중요한데 점검할 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그 첫 번째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눈으로 네, 또 손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타이어가 어떻게 닳고 있는지, 타이어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차 겉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앉으셔서 타이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갈라진 부분도 보이고 찢겨진 부분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타이어를 바꿔야 될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져보게 되면은 타이어가 곱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 이렇게 달아 있으면은 이상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정비소에 들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타이어 프레셔 공기압입니다. 네. 아나운서님도 운전하시죠? 네. 운전하는데 내 자동차의 타이어 프레셔 공기압 적정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참.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32, 34다 그렇죠. 이런 걸 아셔서 네. 직접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잊어먹고 다니세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된 그 브리지스톤 회사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타이어 안전 점검 결과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 한 30% 이상이 타이어 정비가 불량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공기압이 제일 컸다고 그래요. 네. 뭐냐면 공기압이 다른 상태로 타이어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네네. 공기압은 부족해도 안 되고 넘쳐도 위험합니다. 네.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 주행 시는 그 차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너무 바람이 빠진 상태로 하게 되면은 타이어가 미끄러져요. 네. 축구공에 바람이 한 3분의 1 정도 빠졌는데 그걸 이렇게 발로 밟고서 하게 되면 찍 옆으로 미끄러지는 이런 네네.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타이어도 바람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는 차가 밀림 현상이 있으면서 타이어가 찢어질 수가 있게 되죠. 또 타이어의 공기압이 많으면은 급정거할 때 밀려나가는 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차가 튑니다. 오. 완전히 바람이 뺑뺑하게 들어있는 공이 탕탕 튀듯이 차가 튀어서 아주 자그마한 충격에도 영향을 받을 만큼 그런 네네. 위험스러운 그것이기 때문에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게 넣어도 안 되는데 적정치는 뭐냐?
네. 그 자동차마다 다 자동차에 맞는 공기압의 적정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신다면은 운전석 문을 여시면은 그 운전석 그 바디 그 문짝 닫히는 부분에 거기에 타이어 사이즈하고 네. 타이어의 적정 수치 앞에는 얼마를 넣으세요, 뒤에는 얼마를 넣으세요 하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네. 그 정도 넣고 다니면 되는데 겨울 같은 데는 바람이 응축돼서 공기가 응축돼서 자꾸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겨울에는 그 수치보다 한 3, 4 정도 더 많이 집어넣고 다니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요즘 같은 겨울에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네. 타이어에 대한 그 정비, 네. 타이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중에 편마모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편마모 현상이라는 것은 타이어가 노면에서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상하게 왼쪽만 달았어요. 어. 또는 안쪽만 다 달아버렸어요. 네. 이런 현상을 편마모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편마모 현상은 차가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서 바퀴가 안쪽으로 기울어서 간다든지 또는 바깥쪽으로 펼쳐져서 간다든지 할 때 나오는 현상인데 네.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는 얼라이먼트를 해야 됩니다. 네.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휠 정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휠 정렬은 차가 바퀴 두 개가 앞을 향해서 바른 자세로 서서 밑바닥에 완전히 접지해서 굴러가야 되는데 한쪽이 좀 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그 신발 다른 것을 보게 되면은 네. 얘는 왜 이 바깥쪽만 얘가 닳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네. 걸음걸이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네. 마찬가지로 차도 자동차 바퀴도 이것이 잘못 조정이 돼 있으면 겉에만 다 달아버리고 네. 또는 안쪽만 달아버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그 아무것도 없어요. 디자인이 네. 쉽게 얘기하면 그 대머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네. 터질 위험성까지 있는데도 겉에서는 안 보입니다. 네, 네. 따라서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건데 그 안쪽으로 달면서 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를 한번 생각하신다면 안쪽에 손을 대서 네. 여기도 저기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됩니다.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정비소에 오셔서 얼라이먼트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달아 있는 상태 속에서 얼라이먼트를 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네. 그 타이어는 이제 바꿀 때 그 타이어를 새 것으로 바꿀 때 똑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것이 얼라이먼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얼라이먼트를 안 하고 새 바퀴로 바꿔놓으면은 네. 또 한 1, 2개월 지나면 또 안쪽이 다 달아버리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새 바퀴를 바꾸면서 얼라이먼트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가 중요한 거군요. 네. 뭐 타이어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예. 점검을 받으시고. 저기 얼라이먼트 기계가 그 기계가 있는 그 정비소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딜러나 또는 저희 888 정비소에는 최신식 얼라이먼트 기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타이어 4개를 구입하실 때 얼라이먼트를 무료로 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타이어 교체를 888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얼라이먼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들어보신 것이 있을 거예요. 휠 밸런스. 네. 휠 밸런스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셔서 공기압이 빠져 있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을 오셔서 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휠 밸런스는 그것이 아니고 네. 그 타이어가 구심점에서 원형을 그 바깥으로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을 때 네. 바깥으로 뻗쳐나가는 힘이 똑같이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해야 한쪽으로 쏠리질 않는데 네. 바퀴가 돌아가는 이쪽 안에 한 부분에 요만한 껌딱지만한 쇳덩어리를 하나 붙여놓으면은 곱게 돌아가다 거기서 삐끄덕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네, 네. 따라서 휠 밸런스가 그 안 좋으면은 차가 많이 떱니다. 네. 그래서 50마일, 60마일에서 막
달리는데 한 그 정도쯤에서 차가 두두두두 떠는 것이 난다면은 네. 휠 바란스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휠 바란스는 여러분들이 그 타이어 고치는 데 가서 타이어 다는 데 가서 보면은 안에 이렇게 납땜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동차 바퀴 하나하나를 기계에다 걸어서 그 안에 보면서 그 원심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돌아갈 때 다른 데로 힘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가 네. 휠 네. 밸런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체크하지 않고 계속 달리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차가 많이 떨리죠. 아, 50, 60마일 때 차가 많이 흔들리면은 이 징조가 지금 시작이 된 건데, 네. 휠 밸런스를 잘 맞춰서 맨 처음에 보통 타이어를 바꿀 때 휠 밸런스를 다 맞춰줍니다. 네. 그 맞춰줄 때 그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납덩어리로 된 무게를 거기다 일정치를 해서 그걸 다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자동차가 어디에 부닥치면 그 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턱을 올라갔다 나왔을 때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어, 또는 휠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휠 자체가 삐뚤어지는, 이런 어디 부닥쳤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차가 한 50마일 정도에서 많이 떨린다 그러면 휠 바란스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타이어에 관해서 이제 뭐 사이즈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타이어 사이즈는 어떤 게 좋은가, 네. 어떤 타이어가 어떤 사이즈가 있는가 하는 건 천차만별로 다 차마다 네. 각각 고유의 그 타이어 사이즈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타이어가 넓고 크면은 좋은 차입니다. 아, 비싼 차라는 예, 거죠. 예. 네. 타이어가 넓고 크면은 좋은 네. 차예요. 네. 그다음에 타이어가 작아지면은 어. 소형차가 네, 되겠죠. 네. 점점 작아지면 자전거 바퀴가 되겠죠. 그러네요. 네. 네, 바로 이 원리인데, 넓어지면 밑바닥이 넓어지면은 접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승차감이 좋고 그렇죠. 쾌적하겠죠. 네, 네.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것을 좀 바꾸고 싶어요. 어. 사이즈를 바꾸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일들이 따라오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 차에는 그 사이즈만 넣는 것, 그것을 그냥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좀 넓고 큰 타이어를 원하시면 좀 좋은 차를 예, 하셔야겠네요. 내가 17인치 타이어를 지금 달고 있는데 19인치를 타서 키도 좀 높여보고 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좋겠죠. 그러나 네. 그거 하려면은 또 휠도 바꿔야 되고, 아. 윌도 비싼데 휠도 네. 바꿔야 되고, 그것이 레프턴, 라이턴을 할 때 넓어졌기 때문에 차체에 닿아요. 아. 생각해 보시면은 네, 네. 그것이 닿게끔 돼 있어서 그러네요. 이게 네. 무리하게 그런 이제 그 변형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 차에 필요한 그 사이즈, 그리고 내 차에 필요한 타이어에 필요한 공기압, 요것만 잘 지키시면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넓고 큰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이고, 네. 그리고 타이어 관련해서 네.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어떤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예요? 네. 근데 이 어떤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냐 하는 말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나 딱 한 가지로 돼야 한다면, 어떤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냐? 프레시한 타이어. 아, 네. 그 대답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군요. 어떤 타이어, 어떤 브랜드가 좋으냐라고까지도 물어보세요. 네, 네. 싼 게, 비싼 게 이런 것들 음. 물어보시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좋다고 좋,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위험에는 다 똑같이 노출돼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되지만은 그 싼 것, 비싼 것, 가격이 낮은 것, 같은 사이즈인데 네. 가격이 낮은 게 있고 비싼 게 있다. 그렇죠. 브랜드별로 네. 이렇게 있고 이런다. 그러니까 제품마다 특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제품의 특성이 어떤 것이 다릅니까라고 물어볼 때, 조금 더 비싼 것들은 원자재가 고무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고무 자재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승차감이 좋고 네. 폭신폭신한 이러한 것이 있겠죠. 네. 그런 다음에 좀 싼
타이어들은 조금 딱딱한 면이 있겠죠.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에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도 나옵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지우개 썼죠. 그렇죠. 근데 지우개가 말랑말랑한 지우개 있죠. 네네. 아주 말랑말랑한 거. 네. 그거는 한 줄 이렇게 지우면 반이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네네. 금방 없어져 버려요. 네. 근데 좀 딱딱한 지우개를 갖고 하면 아무리 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써도 그대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그래서, 원리로. 네. 그렇게 되면 비싼 타이어는 승차감도 좋고 접지 면적도 넓고 뭐 여러 가지 좋지만은 일단은 소비가 빨라진다. 네.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진다 하는 그렇군요. 것들이죠. 네네. 그래서 진짜 고급 차들 그렇게 폭신폭신한 차들 예를 들어 스포츠 카들 같은 경우 뭐 몇 바퀴 돌고 다시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네. 완전히 그 좋은 질로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타이어는 타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타이어는 타이어다. 네. 그러니까 비싼 거, 싼 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프레시한 거, 너무 오래된 거 타지 마시고 네네. 그래서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타이어는 타이어다. 알겠습니다. 네. 자주 바꿔주는 거. 그렇죠.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번 한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죠. 계속 점검을 하시고 바꿔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네. 타이어는 타이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프레시한 타이어를 네. 요구하시면 됩니다. 네. 한 1, 2년 안에 생산된 거는 다 프레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 2023년 거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생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굳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고무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고무가 아직은 허물허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서 딱딱한 타이어가 되기까지의 그 숙성 기간이 몇 주씩 필요해요. 네. 그래서 2023년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2022년도 거 또는 2021년도 그 후반에 나온 것들 이런 타이어는 여러분들이 프레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 프레시한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네. 뭐 그 타이어에 보게 되면은 제작 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 타이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조그마한 네모칸에 3, 4, 2, 1이라고 써 있는 것 이런 글자가 있어요. 네 가지 글자가 네 숫자가 있는데 그 3, 4, 2, 1에서 뒤에 있는 21이라는 것은 21년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3, 4라고 하는 것은 34번째 주간에 제작된 타이어라는 뜻이죠. 네. 따라서 그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것은 프레시한 거구나. 제조된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간혹 온라인이나 또는 어디 가서 싼 타이어, 싼 거를 자꾸 찾으시다가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바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보게 되면은 4년, 5년 된 타이어를 새 거 맞습니다. 네네. 새 거 맞지만은 4년, 5년 된 타이어를 달고 오시는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은 그 제작 연도를 보시면서 하시고 어디 가서 요청하실 때 이거 프레시한 타이어 맞죠?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좀 신경 써서 드릴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타이어가 때가 되면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이어 이제 오래된 타이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요. 지난번에 타이어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타이어를 바꾸시든지 뭐 이러고서 있다가 그 타이어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그 자연 그 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타이어 쓰레기인데 이 조지아 환경국에서는요 이 타이어를 하나 구입을 할 때 이 1불씩을 냅니다. 네. 그것을 손님이 내느냐? 그러니까 코스코 같은 데서는 손님이 냅니다. 네. 손님이 내고 하는데 888 같은 데서는 저희가 다 포함시켜서 마지막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것뿐인데 네. 버리는 값도 4불, 5불을 또 하나씩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살 때 1불 또 버릴 때 4불에서 5불 정도를 또 차지하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그 타이어점에 가면은 뭐 딸려오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888 정비소는 그냥 마지막 최종 아, 가격을 하나만 네네. 드리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네. 그렇게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타이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네네. 타이어 쓰레기 같은 거 버리거나 오일 체인지를 집에서 혼자 하셔서 그런 기름 버리면은요 그 쓰레기 추적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 아, 정도로 심각한 거니까 네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환경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타이어 뭐 폐타이어 함부로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사무장님 저희가 여기서 잠깐 그러면 퀴즈 첫 번째 퀴즈를 좀 드려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자, 일단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퀴즈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가요. 770-813-0302-0304번입니다. 먼저 50불 상당의 상품권 받으실 분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퀴즈 주세요, 사무장님.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아까 이야기 같이 나눴듯이 까치라고 하는 말은 옛날 우리나라 말의 고유어에서 아치라고 하는 말이 변형돼서 다시 까치라는 말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찬과 아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네. 오, 지금 전화 바로 들어왔거든요. 받아보겠습니다. 아, 오다가 지금 끊어졌어요, 전화가. 한 번 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까치까치 네. 설날은 이 말은 아찬과 아치라는 옛날 고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 때 이 얘기를 좀 나눴었죠. 네, 그래서 그 까치까치 설날의 그 유래, 어저께고요. 네네, 그 유래에 우리 대해서,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자, 전화가, 네, 아까 걸려오다가 끊어진 이후로 지금 아직 걸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770-813-0302-0304번입니다. 네, 혹시 퀴즈가 너무 어렵나요?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요. 일단은 네 그러면은 기다려 보면서 또 계속 이어가죠. 네, 사무장님. 아,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지금 라디오가 굉장히 크게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퀴즈 안녕하세요. 네, 네. 퀴즈 정답이 뭘까요? 네. 어, 작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와. 작은 설이라는 뜻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뭐 이번 그 설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취자분? 예, 가족하고 함께 지내려고요. 그렇죠. 네, 맛있는 거 해 드시고 그렇게 하는 네. 게 제일 따로 좋죠. 끓여 먹어야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9286. 네, 9286번. 네, 오늘 맞추셨으니까 50불 상당의 상품권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이렇게 작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네, 까치까치 설날의 그 그 뜻을. 섣달 금음날은 작은 설이고요. 우리 설날은 큰 설, 네, 오늘이지요. 그렇죠. 네.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사무장님, 뭐, 이번 설에 어떤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떡만둣국 끓여 먹으려고. 맛있겠어요. 네. 직접 빚으셔서 온 가족이, 빚지는 못해요. 네, 근데 네, 그렇죠. 만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소문난 이 동네에 거기서 그렇죠. 좀 사다가.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주더라고요. 어, 다 그것도 달라는 좀 대로 안 줘요. 예. 귀하죠. 네, 그렇죠. 저는 뭐 마트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저희 이제 어떤 얘기 해볼까요? 요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동차에 냄새가 너무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자동차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이제 가을이 지나고 네. 겨울철이 됐어요. 또 날씨도 꿉꿉하고 계속 이렇게 습한 날씨가 되니까 자꾸 그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에어컨 그 라인에 곰팡이가 쓸어서 그런 것들이 어,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자동차 안에 필터를 먼저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필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기를 막아주는 필터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에어 필터라고 그래서
그 연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엔진에 들어가는 그 공기를 막아주는 것을 에어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것은 에어컨 필터가 아닙니다. 에어 필터라고 해서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네. 대신 캐빈 필터라는 것이 있어요. 네. 캐빈이라는 것은 우리 그 자동차 안에 실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도막처럼 됐기 때문에 네. 캐빈으로 생각을 하고 캐빈 에어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마시는 히터 또는 에어컨 이러한 그 공기가 들어올 때 그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캐빈 에어 필터인데 네. 이것을 좀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냄새를 좀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더 또 이것을 바꾸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년인데도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혼자서는 바꾸기가 좀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바꾸시지 않았다면은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왜? 내가 들여 마시는 공기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네. 지금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솔잎이 너무 많이 떨어진 이 가을이 지났어요. 네. 여름 가을이 지나서 그것이 그 자동차에 쌓여 있어요. 어디에 쌓여 있냐면은 그 윈실드 그 유리창이 시작되는 밑바닥에서부터 그 앞에 그 후드 뚜껑을 여는 그 사이에 보면은 네. 차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막아주는 그러한 그 구멍난 골목이 계곡이 네, 이렇게 네, 보여요. 네. 근데 거기에 낙엽들이 엄청 쌓여 있는 걸 아. 여러분이 모르고 계속 그 썩어가는 냄새를 내가 마시고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기 좀 치워야 되겠다 해서 그쪽을 한번 다 긁어내시고 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더 한다면은 히터를 틀어놓으시고 네. 거기에다가 그 방향제 그 낙엽이 쌓였던 거기다 방향제를 뿌리면은 그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들어가면서 그 통로 같은 데에 향기가 묻게 되니까 당분간은 차 안에서 향기가 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낙엽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정말 차 안에 다 이제 곳곳에 이제 다 숨어 있는데, 그거 저희가 봄맞이 뭐 대청소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네, 좀 눈여겨보고 청소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필터, 그 캐빈 에어 필터, 네. 그것이 냄새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바꾸시는 것이 좋고, 네. 그다음에 바깥에 엔진에 들어가는 에어 필터도 자주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낙엽과 나무, 모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서 그런 것들이 그 엔진의 그 효율을 네. 낮춰버리기 때문에 기름값도 많이 들고 발화가 쉽지 않고 네. 이런 그 엔진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엔진 에어 필터도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지난 연말에요. 정말 기록적인 한파가 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날이 좀 추워지면 자동차도 특별한 점검이 필요하죠. 물론이죠. 네. 겨울에는 우리들도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쓰듯이 네. 자동차 역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연말에 있었던 그 한파 때에 네. 가장 많이 정비소를 찾은 것이 배터리가 배터리가 그냥 완전히 낮아져 네, 버려서 네. 시동이 안 걸립니다 하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겨울철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상식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맨날 네. 이런 식으로 봄날 같은 뭐 이런 날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한 게 뭐냐면은 지금 밖에 그 이슬비, 네. 가랑비 같은 이런 것들이 요새 며칠 동안 그렇게 계속 하고 내려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안개가 너무 끼고 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수거하는 자동차의 파트가 있죠. 네. 유리창 닦는 거 네, 와이퍼. 네. 왔다 갔다 해야 네, 되죠. 네. 요거 안 닦아줄 수도 없고 뭐 요만한데도 눈에 신경 쓰여서 또 그렇죠. 한번 작동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을 윈실드 윈도우 와이퍼 브레이드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돼요. 이름이 기네요. 네. 윈실드 윈도우 와이퍼 브레이드. 네. 근데 와이퍼 브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것이 최소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씩은 오.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무가 이렇게 그 유리창을 긁고 나가는데
그 아까 타이어가 경화되듯이 네. 얘도 말라서 아. 부르륵 하고 소리가 나고 부르륵 소리가 나고 네.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와이퍼 브레이드가 지금 시기가 지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와이퍼 브레이드를 할 때 부드럽게 딱 닦아주고 나가면 되는데 드르륵 소리가 난다면은 일단은 그것은 바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긁었는데 그 안에 갑자기 무지갯빛 같은 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때가 있어요. 오. 유리창을 긁었는데 그 유리창에 무지갯빛처럼 이런 그 색깔이 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유막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차가 시동을 걸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열. 그 안에는 기름이 섞여 있죠. 그것이 유리창을 통해서 뒤로 가버리게 되는데 그게 자꾸 유리창을 코팅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유리창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유막이 껴있기 때문에 그 와이퍼 브레이드가 지나가도 그 유막 때문에 그냥 닦질 못하고 지나가게 되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저녁에 운전하실 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 알록달록한 이러한 그 그림자가 무늬가 나온다 뭐 이러면은 네. 여러분 그 저기 한 번은 세차를 해주시는데 집에서 그 트리오나 이렇게 세제를 네. 좀 적셔가지고서 유리창을 골고루 닦아주시고 네네. 그렇게 하면 아주 선명한 시야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네. 네. 그 집에서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본인이 할 수 네네.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사무장님 두 번째 퀴즈를 지금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100불 상당의 상품권 남아 있습니다. 그 유리창 닦는 것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파트점이나 정부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길게 얘기를 했지만은 유리창 닦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게 한 단어 아니면은 두 두 단어? 단어죠. 두 단어 말씀하신 두 네. 단어. 저희가 보통 한 단어로만 얘기하는데 오늘 두 단어. 네. 오, 지금 전화가 왔어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정답 예. 네, 어떤 걸까요? 예, 윈도우 와이퍼 블레이저. 윈도우 짠 안 하셔도 되고 와이퍼 브레이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8046입니다. 네, 8046번님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간이 네. 없어서 말씀을 더 나누기가 힘든데 뭐 이번 그 설날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청취자분? 특별한 계획 없습니다. 집에서 밥 먹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식사하는 게 최고죠.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이 유리창 닦는 이것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실 때 와이퍼 브레이드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요. 되는데 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이 들어오시면서 네. 저기요 와이프 좀 바꿔줘요. 네? 와이프. 뭘 바꿔요? 그랬더니 와이프 좀 바꿔줘요. 네, 와이퍼 브레이드요. 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히 와이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와이퍼 블레이드까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정보 시대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저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888 자동차 정비센터의 오피스 매니저 케빈리 사무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